여기 보세요. 뭐 충전 기능으로 봤을 때 고속 충전, 뭐 무선 충전, 타입C PD, USB PD, PD 3.0도 있고 퀄컴 퀵차지 4.0 PPS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5W, 25W, 100W 이렇게 전력으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하냐? 당연히 아니겠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알면 일단 속고 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집에 충전기 얼마나 많이 쌓여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충전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꽂아 보면은 뭔가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건 또 막 발열이 납니다. 뭔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충전을 빨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전을 할 때는 여러분 잘 아듯이 충전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 충전기에 적합한 케이블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충전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어폰 케이스 이렇게 충전하는 대상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개가 잘 맞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짝꿍이 잘 맞는다라는 거는 USB 타입이 잘 맞는다라거나 아니면 충전 규격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안대공학에서는 이렇게 USB 표준이라던가 USB 허브 아니면은 충전기 살 때 이러한 영상들을 오리지널 영상으로 많이 다루었었죠. 채널에서 다루는 오리지널 영상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빽빽하게 많은 정보들을 담아드리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다, 놓치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주제별로 좀 쪼개가지고 제품 리뷰와 함께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충전기, 이 충전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르면 되느냐, 아니면 집에 있는 충전기에 무엇을 보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구분을 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뭐 5V가 적혀 있으면은 그냥 충전이고 9V가 적혀 있으면 고속 충전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전에 따라서 USB PD, 뭐 퀵차지, 뭐 PPS PDO, 삼성 고속 충전 이렇게 여러 가지 표준 규격을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충전 규격이라는 것은 제품에 따라서 혹은 각 기업들에 따라서 규격을 만듦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냥 후려쳐서 그냥 뭐 대충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이 본질적인 거를 한 번에 좀 잘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 본질만 기억을 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입한 충전기부터 집에 있는 것들 싹 다 모아서 이렇게 쫙 나열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것들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충전기를 사면 고속 충전이 되는지, 집에 있는 충전기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이 또 쓸만한 건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면서 제품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충전을 제대로 하려면은 세 가지가 짝짝꿍이 맞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충전기랑 충전 케이블, 충전시킬 제품까지 셋 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충전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품이랑 케이블은 충전기가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다룰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전력 프로필, 두 번째는 PD입니다. 요 두 가지 단어만 계속 기억해두세요. 전력 프로필, PD, 전력 프로필, PD. 먼저 첫 번째 전력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충전기 규격하면은 이렇게 퀵차지 3.0, 4.0, 5.0이 있다. 또 삼성 고속 충전, 삼성 초고속 충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기다가 USB PD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쇼핑 포털에 이렇게 충전기라고 쳐보면은 여기 보세요. 뭐 충전 기능으로 봤을 때 고속 충전, 뭐 무선 충전, 타입C PD, USB PD, PD 3.0도 있고 퀄컴 퀵차지 4.0 PPS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5W, 25W, 100W 이렇게 전력으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하냐? 당연히 아니겠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알면 일단 속고 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력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충전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충전기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고 해보죠. 스마트폰에다가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화를 때려 놓을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25W, 45W, 60W, 100W 충전, 이렇게 와트라고 표현된 이 전력이라는 단위, 이게 바로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봐야 이 전력 프로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력 프로필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 이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전압과 전류의 곱은 전력이다. 충전기가 출력해낼 수 있는, 이 쏟아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압이 몇 볼트냐, 그리고 전류가 몇 암페어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곱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가상의 예시로 예를 들어 10W 충전기라는 게 있다고 볼게요. 근데 이 10W라는 것도 전력 프로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5V에다가 2A, 그러니까 5, 20에서 10W 충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4V에 2.5A라는 조합, 이 프로필에 의한 충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집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물구멍이 굉장히 작고 수압이 굉장히 약합니다. 수압도 약하고 물구멍도 약하니까 물이 쫄쫄쫄 나오겠죠. 이러면은 예를 들어 10초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재보면은 물이 얼마 안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소방차 호스 같은 거, 굵기도 굴빵하고 압력도 수압도 빵빵하고 이런 것들 하면은 정해진 10초 시간 동안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해진 시간 동안 빵빵하게 지원하는 전력이 지원되는데, 요
조합을 우리가 전력 프로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통일시켜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USB A 타입, 뭐 마이크로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막 나뉘었잖아요. 지저분하게 생긴 것도 있고 막 엄청나게 타입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태블릿 PC에 충전하는 용도로 보면은 배터리가 용량이 크니까 좀 이제 빵빵하게 제대로 전력을 넣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조그마한 이런 전력 기구들 있죠, 전자제품들.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 전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필요하게 전력을 막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터리가 큰 스마트폰, 배터리가 작은 이어폰 케이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쓸데없이 이러한 특정한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조사마다 이제 규격이 좀 달라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AP, 스냅드래곤에 들어가는 용으로 퀵차지라는 버전을 1.0, 2.0, 4.0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것이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 패스트 차지, 그리고 뭐 슈퍼 패스트 차지 이렇게 계속 이제 버전을 달리 해왔죠. 더군다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케이블까지 쓰면서 또 뭐 MFI 인증을 따로 받고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충전기 내부를 보면요, 우리가 충전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 220V 이렇게 딱 이제 꽂으면은 220V의 전압을 이렇게 이제 내려야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이제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전압 레귤레이터, 전류 레귤레이터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레귤레이터 이제 제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전압 정도로 딱 이제 제한을 걸어가지고 요를 딱 이제 보정을 해서 돌리니까, 특정한 전자제품을 지원하는 전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지원하는 딱 레귤레이터로만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한다면은 이 프로필을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조합, 그 조합에 맞게 스마트폰이 보내줘야 제대로 충전을 한다. 그리고 열도 안 나게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요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썼던 이 LG USB A 타입 충전기거든요. 요거는 뒤에 보시면은 5V에 1.2A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6W를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웬만한 고속 충전은 요즘 이제 15W 이상은 되어줘야 되잖아요. 25W 이상이 이제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건 6W밖에 안 되니까 빨리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갤럭시에다가 충전을 시켜 봤는데 A to C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LG 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타입에서 원래 마이크로 B 타입으로 흘러가는 케이블이었는데, 뭔가 프로필 정확하게 맞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옛날 제품과 지금 나오는 제품 충전 규격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전력을 잘 쏘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두 번째 키워드 PD를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은 이러한 전력 프로필이 내 스마트폰과 딱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 USB PD가 등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딱 프로필 정해진 것만 지원할 수 있으면은 그 프로필과 딱 맞지 않는 제품에 충전을 하다가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좀 제대로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다거나 이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USB 파워 딜리버리, 바로 PD죠. 원래는 USB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만들어진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용으로는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USB가 이제 500mAh, 900mAh, 전류는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전압을 5V 걸어준다면은 2.5W, 4.5W밖에 안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USB 배터리 차징이라는 규격을 넘어서 USB PD라는 걸로 넘어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충전기가 15W는 기본이고 45W, 60W, 심지어 100W, 140W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래 USB PD는 1.0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0이 다시 나와요. 리비전 2.0 이래가지고 이게 USB 3.1이라는 데이터 규격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동시에 USB Type-C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냥 갈아엎겠다, 2.0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USB-C 타입, 이 C2C 케이블이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USB PD에서. 그래서 2014년도 11월 달에 USB PD 2.0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퀄컴도 원래 QC 3.0에서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4.0부터는 USB PD랑 호환할 수 있도록 싹 다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D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퀵차지 4.0 이상을 그냥 지원을 하면 된다, 그런 제품을 사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2017년 9월에 USB PD 리비전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USB PD는 1.0 때만 하더라도 C2C 케이블이 아니었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PD를 지원하는 거는 C2C 케이블만 지원하냐? 지금은 예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C2C 케이블을 해야지 PD를 통해 높은 전력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일단 USB PD는 C2C로만 사야 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C타입이 중요하냐? 여러분, USB C타입 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24개의 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기 CC1과 CC2라는 케이블이 있죠. 이 CC 핀을 통해서 전력 프로필을 서로 교환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너 이 전력 프로필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본 역할을 저 핀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요 개념을 PD 2.0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USB PD 2.0이라는 것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 PDO라는 방식입니다. 전력과 전류의 이 전력 프로필이 딱딱 고정된 게 여러 개 있어갖고 알아서 적당한 거를 딱딱 골라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PD 2.0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PD 2.0이라고 모두 다 PDO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PD 2.0에서 PDO를 하나의 규격으로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회사들이 PDO를 진짜 지원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충전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PD 3.0을 보시면요, 전압과 전류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PPS라는 게 나오죠. 2.0에서 PDO가 등장했는데 3.0에서는 PDO와 PPS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댑티브 PDO예요. APDO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PDO는 우리가 선풍기 버튼 누르면은 미풍, 중풍, 강풍 이렇게 세 개 딱딱 누르잖아요. 그렇게 딱딱딱 프로필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딱 해주는데, PPS에서는 마치 선풍기의 이 버튼이 그냥 밸브로 이렇게 싹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면은 딱 볼륨 조절하듯이 선풍기 세기가 이제 부드럽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전력과 전류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CC핀을 통해서 너 이거 지원해? 이렇게 이 미세하게 바뀌는 이 전류 지원해? 전압 지원해? 이 프로필 지원해? 라는 걸 물어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프로필로서 충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예를 들어 45W 충전기를 쓴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45W로 충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간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구간으로 딱딱 충전을 합니다. 그때마다 전력 프로필을 싹싹싹 바꿔주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고 배터리도 오래오래 쓸 수 있겠죠. 이러한 거를 지원하는 PPS, 그걸 지원하게 된 게 바로 PD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리비전 3.1에서는 이제 100W 이상, 140W 이상, 180W 이상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USB PD 3.0 파워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2.0, 3.0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5V, 9V, 15V, 20V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거기에 대응돼서 적절하게 전류를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압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 슈퍼 패스트 차징 SFC를 지원하는 충전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요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정격 출력이라고 돼 있고 PDO 5.0V에 3.0A 또는 9.0V에 2.77A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PDO, 그러니까 이 두 프로필을 딱딱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PDO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추가로 보시면 뒤에 PPS라고 적혀 있습니다. PPS라고 적혀 있으면서 3.3에서 5.9V라고 돼 있고 옆에 3A 그렇거나 아니면 3.3에서 11V에 2.25A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3A 혹은 2.25A로 고정해놨는데 볼티지를 저 3.3V부터 쭉쭉쭉 조절해가면서 프로그래머블하게 자동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트리플 포트 삼성 충전기인데요. A타입이 하나 있고 C타입이 두 개 있죠. 하나는 65W 맥스 그리고 25W 맥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보시면 정말 복잡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각 포트별로 USB-C 1, USB-C 2 각각이 이제 PDO로는 뭐고 PPS로는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요게 보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제품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샀던 제품이죠. 스펙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출력 최대 전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여러 포트, 멀티포트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양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시에 충전할 때 어떻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항상 65W만 내뱉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USB-C 1 첫 번째 거는 PDO로는 3A에 9V, 3A에 15V, 3.25에 20V 이렇게 세 단위로 세 개를 딱딱딱 이렇게 선택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똑같은 USB-C 1인데 PPS도 지원하죠. PPS가 3.5A라고 고정된 상태에서 볼티지만 5에서 11V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2.8A에다가 5에서 16V, 2.25A에다가 5에서 20V 이렇게 PPS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USB-C 2 같은 경우에도 PDO와 PPS가 각각 이제 구분해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멀티포트 사고 PPS 된다 하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각 포트별로도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PPS를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조그만한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또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간혹가다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류량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열로 발생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죠. PDO와 PPS. PD 충전기로 팔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PDO와 PPS를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PD 3.0에서 지원하는 PPS와 PDO는 전류와 전압을 조절해서 하는 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제품이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PDO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전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조합으로 네 개의 전력 프로필 가지고 지원을 한 동시에 PPS의 경우에는 전류는 어느 정도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압을 조절하는 식으로 전력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에서 만든 스타일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PPS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다 충전을 한 게 아니라 제조사가 어떤 규격을 따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PD 3.0이라고 표기를 해놓긴 하지만 실제로 몇 볼트를 지원을 하는지를 보시려면은 이 전력 프로필이 어떤 걸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아이폰 충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라이트닝 포트인데 기본적으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아이폰 급속 충전할 때 그냥
이렇게만 안내되어 있어요. 애플은 이런 게 좀 불친절해. 애플 18W, 20W 뭐 이렇게 그냥 이 와트만 지원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아래 보시면은 USB PD를 지원하는 동급의 타사 USB-C 전원 어댑터를 쓰면 된다, 충전기를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래에서도 잘 보시면은 여기 쓰여 있어요. 아웃풋 5V에 3A, 9V에 2.22A 이렇게 쓰여 있는 프로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아티클을 좀 찾아본 결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PPS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PDO로 몇 단계의 프로필만 딱딱딱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내는 그냥 이렇게 와트수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특정한 전압과 전류에 따라서 알아서 이거를 레귤레이팅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전압과 전류로 프로필을 딱 이제 지정을 해서 충전을 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폰 정품 충전기를 살 필요 없이 그냥 PPS를 지원하는 충전기, PD를 지원하는 충전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드렸죠. 실제로 촬영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두 가지를 기억을 하라고 했죠. 하나는 전력 프로필, 다른 하나는 PD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 전력 프로필을 보실 때 퀵차진이 PD, SFC, AFC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키워드를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충전기 뒷면을 딱 봤을 때 쓰여 있는 전압과 전류 요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전력 프로필을 내 스마트폰이 지원을 하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USB PD를 설명드리면서 PDO와 PPS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삼성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 정품 충전기를 쓰라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그냥 거기에 딱딱딱 맞게 다 지원을 해주도록 잘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해도 그냥 요거 정품 사면은 앵간한 것들 다 지원을 해주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냥 PPS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PPS라 하더라도 어떤 전력 프로필을 지원하느냐를 같이 보시면서 PDO라 하더라도 어떤 걸 지원하는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퀵차지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PPS 사세요. 제가 PPS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USB PD 3.0부터 PPS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 게 USB PD 3.0 기기가 있지만 PPS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규격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의 피처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이걸 안 만든다면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PPS 방식을 쓴다고 해서 모든 충전 기기가 최대 출력을 PPS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PPS로 이렇게 전력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샀던 삼성 이 트리오 포트 있잖아요. 요 PD 충전기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PDO로 3.25 곱하기 20V 하면은 얼마입니까? 65W죠. PDO로 65W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PPS의 최대값을 보면요. PPS 같은 경우에는 3.5A에 11, 2.8에 16, 2.25에 20. 결국 맥스가 45W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5W PPS 충전기라 하더라도 최대 출력 65W는 PDO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에 맞는 그 프로필을 지원하는 제품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우리가 계속 충전기가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그냥 옛날 거 이렇게 써보고 할 때 잘 안 되고 막 열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은 전력 프로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 웬만한 제품들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압 전류 레귤레이터라든가 그걸 딱 끊어서 이제 조절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딱 맞는 프로필이 없다면은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낮은 프로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도 그래도 좀 제대로 쓸만한 거를 쓰시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전력 프로필과 PDO, PPS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제품들 구매하시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공학을 처음 시작할 때 USB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영상으로 15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랩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을 직접 사서 가져와가지고 제품 리뷰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잘 보면 될지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